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쉬는 시간 동안 빠르게 선생님이 3분에서 한 5분가량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한테 수능 영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한테 해줄 얘기는 수능 영어 강의가 왜 필요할까? 영어 쉬운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사실이고 일정 부분은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올해 수능 강의가 여러분한테 왜 필요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1등급의 비율을 보면 1등급의 비율이 지금 보면은 10%입니다. 그래서 총 수능을 친 학생 중에 10%는 1등급이 나왔는데 그 다음 해에 보면 5%, 그 다음 해에 보면 7%,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계속해서 줄었죠. 왜냐면 상대 평가할 때 원래 1등급이 5% 선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실제로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영어의 난이도는 그대로 1등급 때는 여전히 5%에서 7% 선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야, 얘들아. 지금 언제가 돼서 2021학년도 바로 작년도에 지금 비율이 몇 %가 나왔냐면 1등급 비율이 거의 13%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작년에 이렇게 요 정도까지 13%까지 올렸어. 근데 올해도 그러면 13%, 10%를 넘길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분명히 작년에는 특수성이 있었다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제대로 현장 학습을 못 받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런 해에 수능을 불수능을 낸다? 영어를 굉장히 어렵게 낸다. 당연히 엄청난 컴플레인이 나올 거고 혼란이 생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선생님은 사실 6월 달부터 수능 문제가 당연히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를 많이 풀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줬어. 근데 올해는 역시 이 비율을 절대로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올해는 이 비율을 다시 몇 %? 5에서 8% 내로 다시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을 준비해 줄 때는 작년 거보다 거의 2배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면은 그러면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에는 그러면 수능 문제를 즉 영어 모의고사를 풀 때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시간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영어라는 건. 그래서 듣기가 17문제가 거의 20분가량 되죠. 실제로는 23에서 25분까지도 넘어갑니다. 근데 독해는 우리가 몇 분이냐면 50분이에요. 즉 50분 동안 28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다 한 번씩들 연습해봐서 알겠지만 절대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며 거기에 정답까지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의 압박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도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자신 없어 하죠. 지금 여기 보면 고난도 문제 유형이 이제 누가 있는지 볼까? 대입학이나 표해석이나 그 다음에 요약이나 작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자신 있게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득점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감점 포인트를 주는 구간은 바로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 등급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나머지 파란색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뽑아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뽑아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0점까지는 잘 올라와요. 근데 나머지 30점을 채우려고 봤더니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 이래서 기본 정도 어느 정도 3등급까지는 잘 올라가나 그 위에서 더 이제 올라가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둥바둥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근데 이거보다도 더 사실 지금 중요성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 고난도 문제 유형, 선생님이 방금 이 찍은 문제 유형들 방금 전에 설명했지. 여기서 작년에는 직접 연계라는 걸 내줬어. 직접 연계가 뭐냐면 EBS 교과서에서 너네 지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똑같이 내줄게. 즉 그 뜻은 정말 어려운 문제 유형에서 내가 이미 공부했던 지문이 그대로 나와 있네.
그러면 내신처럼 우리가 학습이 돼 있다면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접근할 필요가 없이 알고 있는 내용을 푸니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겠지. 그것도 어디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도 문제 유형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처음에 말한 시간의 압박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지. 왜냐면 문제를 빨리 풀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유형에서 득점을 하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점수조차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생들이 득점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 근데 올해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너네가 많이 생각해. 문제는 요 직접 연계 7문제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간접 연계율을 낮췄다라고 얘기하지만 간접 연계는 얘들아 실제로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랑. 간접 연계란 뭐냐면 수특에서 소재를 썼는데 이 소재 중에 어떤 소재를 썼냐?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지문이 있었어. 그러면 이 환경 문제만 고스란히 따갖고 와서 완전히 새로운 지문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간접 연계야. 그러면 너네도 많이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결국 소재만 따갖고 오고 문제를 새롭게 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는 그냥 처음 보는 문제고 다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 어떤 메리트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도 문제 유형에서도 의존할 게 없어. 오직 그러면 실력으로만 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올해 수능은 당연히 기본기가 탄탄한 누구들의 싸움이 될 거냐면 실력파들의 전쟁이 될 거며 진짜 영어 실력 있는 사람들만 높은 등급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해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준비를 해야 되는 건 기본을 탄탄하게 쌓아가는 이런 순차적인 유형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고난도에서도 무너지고 득점 포인트 유형에서도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기본 유형부터 정확하게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는 세세하고 정확하게 지금 쌓아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밑바닥에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 줘야지 우리가 나중에 무너지지 않겠지. 근데 초반부터 나는 너무 어려운 문제만 풀을래 라고 해서 덤빈 사람들은 분명히 올해는 여러분 좌절을 맛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건 제가 첫 수업날 간단하게 언급을 해줬는데 구체화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1월에서 2월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구문독해랑 문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유형이든 결국 그 문제를 풀으려면 그 문제 속에 있는 문장 독해가 정확하게 돼야지. 그러니까 한 문장부터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뭔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구문 독해 수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게 끝나고 나는 3월 달쯤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할 거냐? 대입학 유형을 좀 시작할 거야. 근데 대입학 유형에서 너네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예전에 선생님들이 대입학 그거는 맞출 거잖아. 쉬운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 여전히 지금도 쉬운 문제는 쉬워. 하지만 요즘 평가원이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냐면 대입학 구간을 전반적으로 얘네가 뭐 하고 있냐면 전반적으로 약간 상향 조정해요. 난이도를. 그래서 옛날만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입학을 3월에서 5월 빠르면 4월 달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대입학을 준비해 줄 거고 그때가 이제 끝나는 5월 달에 날씨가 살짝 더워지기 시작할 때 이제 어려운 유형인 간접쓰기 유형이 나갈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슨 유형이냐? 순서나 삽입 같은 고난도 문제 유형을 들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우리 대입학 유형은 더 이상 안 풉니까? 아니죠. 배웠으니까 요거는 계속해서 실전 문제를 쥐면서 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8월, 9월 더위가 한참 이제 여러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는 가장 고난도 유형인 빈칸 추론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도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간접쓰기에 대한 실전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요때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멘붕이 오고 가장 힘들 때야. 한번 잘 이겨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10월, 11월이 됐을 때는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감 살려주는 모의고사 실전 연습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근데 전반적인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봐야 될 건 우리 요 어휘 단어 시험 지금 이미 하고 있지만 너네가 너무 잘 따라와줘서 선생님은 고마워. 이게 우리는 누적 시험 볼 거야. 계속해서 앞에서 봤던 단어를 누적해서 안 까먹도록 할 거야. 그래서 단어 싸움은 너네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어 싸움은 외운 거를 덜 까먹는 게 핵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외운 거를 다시 안 본다. 이거는 사실 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시험 본 내용을 앞에 축적시켜서 계속 리테스팅 할 거야. 그 다음에 구문 수업. 구문 수업은 여기 우리가 1, 2월에 다룬다고는 했지만 이거는 유형 문제랑 상관없이 1년 내내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면 너네가 이 부분 분명히 독해하다 보면 독해 안 되는 문장이 분명히 나타나기 마련. 그러면 그 문장은 다시 우리가 또 뭐 해야 된다? 구문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년 내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문 수업이 거의 80%에서 90%까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기부터는 구문이 그래도 줄여서 20%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도 쓰고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교재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정말 개고생해서 만든 자체 교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질문 받아줄 거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고 1년 동안 우리 화이팅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